음악 얘기했었잖아. 음악이 이제 그 음악의 형태, 지금 현대 음악의 형태가 19세기 말에 다 완성이 돼갖고 20세기부터는 뭐 더 이상 새로운 음악의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중음악으로 진화 발전해서 현대까지 왔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제 이게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미술도 그랬고 또 문학들도 그렇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게 굳어져 버리냐면 독일에서 현대 대학의 어떤 틀을 만들어요. 훔볼트라고 하는 양반이 지금 현대 대학의 모체가 되는 그런 대학을 만드는데, 이 대학에서 학과목을 정하지. 그러니까 독일은 그때 당시에 그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에 필요한 요소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특출나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 그 분야에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걸 속성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 교육을 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뭐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국가에 필요하니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계 찍어내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대학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는 바람에 문학도 이렇게 분과가 돼서 뭐 시, 수필, 그리고 뭐 소설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뉘어지게 된 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현대에 와서 철학하는 애들은 철학만 하고, 철학 중에서도 누구 철학을 하느냐 뭐 이런 거고, 미술을 해도 현대 미술을 하느냐 고전 미술을 하느냐 회화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지고 나눠져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미켈란젤로도 그랬고 다빈치도 그렇고 그 이전 세대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세대들의 학문은 어떤 식이었냐면, 수학도 해야 되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인체 해부학도 필요로 하고, 다빈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림 그리는 재주도 뛰어나고 뭐 설계도 하고 과학도 하고, 그러니까 분과를 나누지 않고 뭐든지 두루 자기가 필요해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다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근데 독일에서 훔볼트가 독일의 대학을 그렇게 만들면서부터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그걸 가져다가 쓰면서 다 분과를 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전공 바보들이 다 돼버려서 자기 분야, 그것도 아주 조그만 분야만 알지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와 연결되고 어디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고 하는 걸 모른다고. 그리고 그걸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이 돼서 이게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깨려고 하질 않는다고, 학자들이, 교수들이. 굉장히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굳어져 버리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공교육 시스템이 가장 문제가 크고, 그거보다 더 문제가 큰 게 대학이란 말이지.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학교도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왜? AI가 나왔잖아요. 이 지식 분야는 이제는 다 AI가 가지고 놀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따로따로 분야로 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켜 갖고서는 하나로 꿰어주는 건 AI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 미술도 르네상스 시기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발전을 하고, 음악도 르네상스 이후에 갑자기 발전을 하고, 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갑자기 발전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냐라면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 주면서부터라고. 그림도 그 유화라든지 뭐 이런 그 염료 같은 것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염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니까 그림 그리는 기술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 음악도 악기들이 예전에는 몇 가지 안 됐는데 그 필요한 악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이 되면서 소리를 갖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음악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됐고, 또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000년 세월 동안 자기네 글이 없었다고 오직 라틴어 하나 갖고서는 유럽은 버티고 살았는데, 독일도 종교개혁하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 만들어
루이 14세 때쯤 해갖고서는 그 이전인가 그 이후에 그때쯤 해갖고 프랑스어 만들어. 또 이태리는 단테가 신곡을 만들면서 이태리어를 정리해갖고 규격을 만들어서 이태리어가 만들어져. 또 스페인도 스페인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리고 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자기네 문자가 만들어지고, 각자 자기네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정리하고 꽃을 피운 게 영국에선 세익스피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괴테가 나오고, 괴테의 문학이 어떤 모든 기반을 다 닦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게 뭐에 필요할까? 과연 그림이며 음악이며 문학이며 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예술이란 분야가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에너지로 쓰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작이라는 거야, 모든 예술들은.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다니는 자연에 있는 소리들, 규격이 없는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하나의 집약된 힘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거지. 그렇게 음이 조음이 되면서 거기에서 창작을 해갖고 소리들을 갖다 이렇게 배열해서 그걸 감정을 표현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 글도 마찬가지잖아. 문장을 통해서 단어들을 채집해갖고 그걸 조합을 해서 글로 써내잖아. 그게 뭐 실제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거든. 그림도 마찬가지지. 그림도 발전된 걸 이렇게 보면 이 밋밋한 평면에다가 원근법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내도록 기법을 써서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형체를 그릴 때도 감각적으로 그리던 걸 이제 수학이 도입이 되면서 황금 비율을 찾기 시작하고, 다빈치가 그렇게 했었지.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상상력, 표현이란 말이지. 그래서 예술을 하게 되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배워서 부모가 쓰는 말을 따라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주워 들으면서 말을 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가지만, 그 표현하는 것이 내가 접한 환경, 그 안에서 갇혀갖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가지고만 하잖아. 근데 내가 접한 그 환경에서 만약에 환경이 되게 거칠어. 그러면 뭐 맨 육두문자 쌍욕으로 이렇게 C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그런 언어적인 환경 속에서 큰다면 내 언어는 그렇게밖에 구사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어떤 문학작품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안에는 다양한 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잖아. 표현해내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요즘에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좀 말 좀 예쁘게 하자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 말을 예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그걸 채집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네. 저렇게 표현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표현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예쁘게 만들어내는 걸 습관을 들여가는 거지. 내 입에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음악 같은 걸로 감정으로 표현해낼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슬프다 하나가 아니잖아. 슬프다라고 말하긴 좀 뭐하고, 또 우울하다고 말하기도 좀 뭐한, 조금 멜랑콜리하고 좀 블루지한 그런 감정의 스펙트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방식을 내가 모르면 그냥 슬프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단순하게밖에 표현을 못하잖아. 분명히 내 감정은 그 중간 언저리 어디에 말로 표현해내기 어려운 모호한 지점에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술은 그런 힘이 있다. 나의 상상력을 길러주고 표현력을 길러주고, 그걸 어떻게 내 속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드러내서 상대방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이 상상력의 힘이 인간이 가진, 인간만이 하는 가장 놀라운 에너지인데,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만져지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접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 보면 나의 상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의식이 확장이 되니까 표현력도 늘어나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눌 수 있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